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테마 특강, 이제 기초 특강 2회, 기초 특강 2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자, 계속 얘기하지만 기초가 아닙니다. 말 써도 민망하지만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테마 2.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 바로 불신검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검문 있죠? 자, 불신검문이라는 것을 이제 현실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살면서 불신검문 많이 당해봤습니다. 당해봤고 기분 나빴던 적도 있고 뭐 이해하던 적도 있고요. 강의하면서도 불신검문 좀 당해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신검문.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신검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 정의를 하면은 거동불심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동불심자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강학상 만들어낸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우리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경찰관들이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자, 그거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발견시. 그럼 경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더럽게 이상하게 생겼네. 지나갑니까? 그렇진 않죠. 뭔가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한다? 정지시켜 질문하는 겁니다. 거동불심자 발견 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불신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불신검문은요, 성격을 따져보니까 이건 뭐냐? 자, 거동이 수상하다고 해서 범죄 저지른 사람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 수사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수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의 전 단계인 뭐냐? 수사의 단서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의 뭐다? 단서예요. 자, 그럼 단서면 이제 불신검문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신검문 대상자가 있죠. 즉 거동불심자가 이제 불신검문 대상자예요. 그래서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려고 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세 사람이 이제 거동불심자가 되고 불신검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불신검문 대상자라고 해서 아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혐의를 따질 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느냐? 혐의가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있을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수상하면 하는 거예요. 체포나 구속이면 이미 강제 수사까지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상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상하다라는 게 인상이 더럽다 이런 게 아니죠.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따진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검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자, 불신검문 할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돼 있느냐?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검문의 첫 번째는 뭐다? 직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따지면은, 자, 불신검문 했으면 여기 질문.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직무 질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임의동행의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흉기소지 검사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요런 게 이제 불신검문의 내용인데요. 흐름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직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자, 여기 흐름입니다.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가 거동불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 한다? 일단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지를 시킨다라고 했지만 진짜 정지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첫 번째, 정지 요구를 하는 거죠.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서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지 요구에 응했어요. 그래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다? 질문하는 겁니다. 요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다? 항상 비정상적으로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지 요구했는데 불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세요 했더니
그냥 갈래. 됐어. 그냥 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불응한다라는 게 도망간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가던 길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안녕히 가세요 보내는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 강제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도 비슷한데 표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회 통념상 뭐가 된다?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뭐한다?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선생님 잠깐만 이게 팔 뻗으면 순간 멈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접촉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뿌리치고 간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요구를 했을 때 정지를 했죠. 그럼 바로 질문을 들어가느냐? 물론 들어가는데 요때 뭘 하냐면 증표를 제시합니다. 경찰관은 뭘 보여준다? 증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보여주는 취지가 뭡니까? 나 경찰관입니다라는 걸 확인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제복을 입었으면 보통 안 보여줘요. 그래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불신 검문을 당하는 상대방 사람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증표를 안 보여줬다고 해서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직무 질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의무동행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질문. 보통 질문은 어디서 합니까? 멈춰선 그 장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동행의 요구는 멈춰선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동행의 요구를 해서 부근 경찰관서로 가서 질문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왜 이게 법의 조문까지 만들어져 있냐면은, 그리고 참고로 경찰관 불신검문은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경찰관이 의무동행을 요구하는 것을 왜 굳이 법에다가 써놨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권력이 뭔가를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악용해가지고 남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사유로 만들어야만 이때만 쓰는 거고, 남용 사례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동행을 요구하는데요. 의무동행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당해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뭐 한다? 불리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두 문자를 좀 유치하겠다면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불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는 의무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예요?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당해인은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당해인은 동행 요구를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되냐? 멈춰선 그 장소에서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 갈게요. 얘기했어요.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이럴 때 가는 동안에 이제 권리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은 가는 동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관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데 문제는 질문을 짧게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길어지면 이제 질문이 짧게 끝난다. 그럼 바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질문이 길어지면 불신검문 대상자가 나 집에 갈래요. 그럼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저 끝까지 질문 받고 답변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질문을 10시간까지 할 수 있냐? 그런 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은 6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리 자발적으로 있는 사람도 6시간 내에 무조건 내보내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내보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의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그러니까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흉기 소지 검사.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흉기만 할 수 있고 일반 소지품 검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일반 소지품 검사 허용 여부는 규정이 없어요. 일반 소지품 검사는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견해 대립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다는 얘기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나와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 게 뭐다? 일반 소지품 검사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 검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자동차 검문이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알아두고요. 자,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 검문 해가지고 있죠.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다음 불신 검문의 대상, 즉 대상자죠. 누구? 거동 불심자인데요. 가볍게 읽고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3조의 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 즉 불신검문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뭐다? 물론 그 다음에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신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보와 그 순간의 상황을 다 복합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따옴표 칠까요? 반드시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아직 수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신검문의 방법.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직무 질문인데, 자, 그래서 정지시켜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쭉 나와 있는데 정지 허용 관계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은, 자, 직무 질문을 위한 정지 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뭐다? 유형력 내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졌죠. 그래서 판례는 쭉에 종합해 보면, 자,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사건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에 필요한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 체크할까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뭐 할 수도 있다? 정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팔 뻗어서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동행 해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임의동행의 요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직무 질문을 행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뭐하다?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까지나 요구했으니까 당해인은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안 갈래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사유가 있죠. 사유는 몇 가지, 두 가지 외에는 없다. 불리한 경우와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절차는 뭐 증표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증표 보여주나, 여기는 증표 보여주나,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알아주고, 근데 뭐 한다? 이 증표를 보여주는데, 왜 보여준다고 했어요?
경찰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밑줄 가보시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신 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면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제복을 입었을 때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유 등 고지 있는데 자 뭐다 이제 의무동행 요구에 응했다. 그럼 뭐예요?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행시간의 제한 몇 시간? 6시간인데 그 주의할 것은 6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경직법상 뭐가 있다? 흉기 소지 검사. 근데 여기는 다 됐고요. 자, 포인트가 뭐다? 나번에 두 줄 밑줄이 그어져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검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흉기 이외의 기타 소지품 조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허용 규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소지품 검사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신 검문의 내용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 뭐가 등장한다? 자동차 검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탄 사람을 검문하는데 자동차 검문의 종류로는 뭐가 있다? 3가지 정도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교통 검문. 그 다음에 뭐죠? 경계 검문 있죠? 경계 검문.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긴급 수배 검문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교통 검문은 뭐냐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죠? 보안경찰 작용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경계 검문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총포 밀렵 이런 거 수집 단속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보안경찰 작용이다.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사이다 수사가 아니다? 수사가 될 수 없죠. 그다음에 긴급 수배 검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탈주범 같은 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잡기 위해서 검문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수사가 된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검문부터 보면 교통검문이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단속을 위한 검문이다. 그래서 단속하는 거니까 수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계검문 있죠. 불특정한 일반 범죄의 예방과 검거의 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검문이다. 그래서 불법 무기소지 단속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보안경찰 처음부터 예방활동입니다. 됐고, 그다음에 긴급수배 검문 있죠.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수사가 될 수가 있다.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불심 검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불심 검문과 관련한 이제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따른 불신 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첫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신 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흉기 이외의 이 소지품 검사, 일반 소지품 검사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됐고, 두 번째, 불심 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신 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까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아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됐고, 두 번째, 불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에 관한 것임을 불신 검문을 당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신 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고 있으면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네 번째, 불신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검문 당시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뭐라고 했죠? 두 개 다 고려하는 거죠. 사전 정보하고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다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2번 가보면 적절한 거. 자, 보시면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불신 검문의 적법 요건으로서 혐의가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까지 가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다음 두 번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을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의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진다. 수사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럼 수사가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웠는 건데 3번, 4번을 보면 2번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속어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가볍게 보시고요. 3번 뭡니까? 경찰관이 불신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로도 위법입니까? 아니죠. 알고 있었으면 안 보여줘도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으면. 자,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6항은 불신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없죠? 우리가 불신검문 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쉽고 재밌고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테마 특강, 기초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